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가 5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표 설정의 관리와 그리고 경력 관리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력 관리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의 목표는 이제 경력 관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 맞는 그러한 경력 로드맵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력 관리에 그 1교시에 이렇게 표에 나와 있듯 그림의 파워포인트로 보았듯이 그 내용을 하나하나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국내 인턴십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거의 70에서 90%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턴을 뽑아 가지고 일정한 기간의 검증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규직으로 뽑았다가 어떤 그 채용에 적합하지 않은 인재를 뽑았을 때는 사실은 좀 비용이라든지 기업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인턴을 뽑아서 그 중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된 사람들을 아예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인턴십은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현장에서 그 직접 실무를 체험하는 제도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에 인턴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남보다 30분, 1시간 30분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그리고 저녁도 남보다 1시간 이후 늦게 퇴근하면서 마무리까지 해주고 어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채용이 안 되더라도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할 때 그 인턴십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턴십의 정보를 뭐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루트가 있겠죠. 그래서 뭐 취업센터라든지 뭐 학부 사무실 전공 교수 또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나 아니면 사람인 이런 큰 취업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채용 공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잡코리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턴 채용을 누르면은 이렇게 모집 분야와 자격 조건이 쭉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 미래 전략본부 브랜딩 공개 채용 공개 어, 예, 이거는 예, 뭔가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인턴 채용, 자, 이렇게 지금 인턴 채용을 치니까 자, 이런 업종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 인턴 채용이라든지 인턴 사업 모집이라든지 자, SK 인턴 2020년 인턴 채용을 인턴 사업 모집을 보면은 자, 인턴 정규직 전환 가능 이렇게 써 있죠. 자, 주요 수행 업무,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모집 분야, 충청권, 경상권, 또 데이터 어내리시스, 엔지니어링 모집 분야, 이렇게 이제는 모집 분야가 있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인턴십은 미리 철저히 준비가 필요하고 요 채용 인턴십은 이런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월드잡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인턴십을 통해서 그냥 해외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해외 인턴십을 잘못 준비하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해외 인턴십을 가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국내 기업에 또는 식당 같은 데서 그냥 설거지 하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준비해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채용 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경영 환경에 맞는 외국어와 전공 관련 실무 지식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떤 전문적인 업무 분야보다는 단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이런 어학 실력이나 또 직무 능력이나 이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죠. 한번 월드잡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취업 역량을 키워보세요. 구인, 해외에서 인재를 찾습니다. 채용 공고, 선발 관리.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구인. 예, 이거는 로그인을 해서 구인 업체가 있죠. 어쨌든 로그인해서 회원 가입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해외 뭐 무역사문, 재무관리 있으니 이런 걸 보고 그 회사에 좀 원하면은 이쪽에 산업인력공단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취업 상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나오죠. Q&A도 있고 멘토링도 있고. 그래서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는 이런 곳에서 이 월드잡을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여러분이 필요한 자격증을 알아도 이것이 시험 과목이 어떤 것인지 언제 몇 번 있고 미들에 있는지 이런 것이 좀 알아야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럴 때는 이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국가 공인자격증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큐넷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한번 직업상담사 2급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자격 정보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시험 정보 2020년 정기기사 1회 2월 25일 접수하고 4월 25일날 필기시험 보고 합격자 5월 6일 실기시험.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정기기사 2회 3회 3번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시기사 2회 이건 실기 원서 접수를 하고 실기를 보고 실기시험이 이때 있고 최종 발표는 여기고 이와 같이 날짜와 과목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필기 수수료 나오고 이렇게 시험 과목하고 검정 방법 뭐 합격 기준 매과목 40점 이상 이렇게 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관련해서 국가 공인 자격증 검색은 이 큐넷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죠. 그래서 워드 프로세스는 대한상공회의소, 또 컴퓨터 활용 능력도 대한상공회의소,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산업기사와 정보처리 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모스 마스터는 우리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SS 네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죠. 만약에 이러한 모스 마스터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뭐 따지 못하실 경우에는 요 네 가지나 그 이상의 컴퓨터 실력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라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이 능숙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PT 면접 같은 게 필요할 때 파워포인트 작성 능력이라든지 워드 치는 속도 뭐 이런 걸 해야 여러분들이 빨리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또 ITQ라고 해서 정보기술관리 및 실무 능력을 수준을 평가하는 이런 자격시험은 한국생산성본부 이런 곳에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공모전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 직무가 이런 공모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학생은 한번 꼭 공모전에 도전을 해서 그 상을 받으면 정말 스카웃도 빨리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방학 때나 이럴 때 틈틈이 준비했다가 한번 응시하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 공모전을 통해서 채용 특혜를 주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고요. 입사를 하게 되면 자사 지원 시 가산점을 주거나 인턴십 기회를 주는 등의 채용 특혜도 주고 있죠. 또한 타사 지원 시에도 좋은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모전은 IT 또 출판사 및 물류 업체의 논문, 각종 디자인 공모전 등이 참가하고 있고, 이런 아이디어 공모, 창업 아이템, 영상물 제작, 이런 게임 시나리오 등 분야가 다양해졌습니다. 이 공모전 사이트를 우리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다양한 공모전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뉴트리라이트 캠퍼스라든지 뭐 데티즈라든지 커리어라든지 알럼 코리아라든지 또는 여러분 직무에 맞는 이러한 공모전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 논문 공모전도 있습니다. 이런 논문 공모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경력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인데요. 이 직무 관련 아르바이트는 이러한 유통 관련 등 업무 성격상 그 아르바이트를 경력으로 인정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피자헛, 홈플러스, 롯데마트, 패밀리마트, 뭐 베니건스, 빕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TGI, 플라이 데이스, 뭐 던킨 도너츠, 베킨 라빈슨, 그리고 이런 걸 다 보면은 우리가 유통업체들이죠. 이 유통업체들은 알바생으로 들어가고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그 기업에서 그 조장 아니면 뭐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업계에 관심을 가진 학생은 한번 이런 아르바이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그쪽에 정규직 채용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인자라는 사람이 뭐냐? 뭐 영어만 잘한다고 글로벌 인자가 아니고, 이 글로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국제적으로 의사소통이 좀 가능하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노력하는 인재인데요. 뭐 의사소통이 가능한다 해서 능통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한 대화, 일상생활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또 이런 그 창의력 그리고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의성 인재는 사실로부터 이탈, 새로운 길의 발견, 그리고 해답의 창안, 기대하지 않는 해결책의 발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벽을 뭐 개선하는 그 벽을 깨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고정관념을 깨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다, 산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창의성은 천재나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는 능력은 아니고, 그 인간이면 누구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을 가진 인재인 것이죠. 우리가
세계 민족과 문화가 서로 교류하면서 이제 글로벌 시대가 왔고 기업에서도 외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기본적인 어학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토플 등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실용적인 영어를 더 선호하는 추세죠. 그리고 우리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 해외 어떤 행사들이 국내에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 그럴 때 우리가 도우미로 참여해서 본인이 어떤 글로벌 인재라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어 시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토익 어디서 보고 자, 혹시 여기 열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토익 시험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플은 어이구 예, 탭스 JLPT HAK 중국어 일본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있으면은 반드시 일단은 2개 이상 뭐 어문학부 같은 거 중국어라고 하면은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학과면은 영어하고 일본어 이렇게 그리고 뭐 내 직무에 이런 외국어가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좀 점수를 따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익 토플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 한 700점 이상은 내가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여러분의 진로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성을 갖춘 인재인데요. 이 인성이라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직무 능력과 양대 중요한 차원으로 돼 있죠. 근데 책에서는 단순히 이제 봉사활동만 나와 있는데 이 봉사활동과 다른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것은 봉사활동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남이 정말 안 하는 너무 어려운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의 차별이 있는 정말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봉사활동을 한번 해서 그걸 경험으로 갖고 있고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지식 창조 사이의 인재사항을 한 해 봉사행위라고 할 만큼 오늘날 다양한 조직에서 요구하는 핵심 과제는 바로 인성을 갖춘 인재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기업에서는 채용 직후 채용 후 직원에 대한 어떤 배려심과 협동심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봉사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봉사활동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이 봉사활동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보편적인 인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채용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NCS 직업기초 능력 항목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하는 것 중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근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면성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정말 성심성 있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개미가 인성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배짱이가 인성이 좋냐. 이걸 인성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은 자, 그러면은 개미의 삶이 좋게 보이냐 배짱이의 삶이 좋게 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배짱이의 삶이 좋게 보이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빈둥빈둥 노는 거로 보이지만 뭐 그런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개미는 맨날 일만 해갖고 허리 디스크도 걸리고 아무튼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개미와 배짱이를 일단은 공동체라고 하는 만약에 회사에다가 넣고 누구를 좋아하냐 그러면은 그 기업 어떤 오너한테 누굴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그런 배짱이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어떤 회사의 일을 하는 개미가 좋겠습니까?
계미를 선호하겠죠. 여심이라는 그런 근면성,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성, 그리고 어떤 자주성, 스스로 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그리고 도전 정신을 갖는 그런 능동성과 도전 정신, 그리고 어떤 리더십, 그 다음에 협동심, 이것이 이제 바로 봉사 정신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더십, 내가 조직에서 이끌어가는 힘, 그리고 준법성, 법을 잘 지키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 그리고 산만하고 초조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정서적인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이 인성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 역량을 우리가 일단은 높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의 인재상을 살펴서 그 기업의 인재상으로 나를 발돋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은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나왔는, 잘 어떤 것이 봉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봉사활동을 보면은 뭐 주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높기, 뭐 이 영유아시설, 재활용 양로원, 무료급식소, 또 전공 관련 봉사활동도 있겠죠. 컴퓨터 관련, 외국어 지원 돕기, 뭐 또 기술 지원, 상담 돕기, 의료 지원, 소아 돕기,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밖에 뭐 재활용 선별하는 거, 농해충 일선 돕기, 교통 거리 질서 계도, 뭐 환경 보호 활동,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교내 봉사 활동 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봉사 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외 봉사 활동은 두 마리 토끼 또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글로벌 인재의 마인드, 그리고 또 그 봉사심, 그 다음에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준비하고 안전한 곳으로 다녀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뭐 기업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일반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봉사는 해외 연수나 봉사활동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활동으로서 도전정신, 성취감, 이런 해외 문화의 이해, 글로벌 마인드 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NGO 단체나 한국대학 사회봉사협의회, 이런 기관을 통해서도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기업에서 운영한 봉사활동들, 뭐 포스코 대학봉사단, 국민은행 대학생 해외봉사단, 정경영 대학생 사회봉사단, 해피무드 글로벌 청소년 봉사단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봉사활동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도전적인 인재입니다. 그 도전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한번 시도해서 달성하는 것도 의미하고, 그 만약에 달성하지 못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개선 사항이 뭐고, 내가 앞으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수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신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이런 도전적인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도전을 해서 그러한 도전했던 경험을 내가 스토리로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열정적인 인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가 현재 선택하는 직무여야만 되고, 그 직무에 대한 거를 내가 정말 한번 미쳐보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열정적인 인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면 지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열정을 갖춘 인재라고 평가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된 이런 경력 스펙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일에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성을 쏟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경력 로드맵 만들기인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어떤 경력을 쌓아야 될지 이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만드는 것이 경력 로드맵입니다. 이 경력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표에 맞는 자격 조건들, 또 자격 조건들을 하고 경력, 세부 경력 관리도 적어 놓고 이런 실행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력 로드맵은 진로 설계를 만드는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경력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진로 목표를 정하고 나의 성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경력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인성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공모전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관련 자격증 무엇을 딸 것이며 외국어 능력을 얼마나 만들 것인가.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